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아주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좋은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워런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투자 논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구체적인 다음 투자 계획이나 경쟁사에 대한 진짜 속마음을 물을 때 그가 예술에 가까운 침묵을 지킨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저 역시 종종 많은 일에 대해 제가 덧붙일 말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만함이나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제가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래된 친구의 입장에서 이 숨겨진 진실의 창호지를 뚫고 입을 다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과소평가된 생존 철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효율은 최소 10배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표현 실금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입을 통해 그토록 힘들게 쌓아온 좋은 운과 에너지를 조금씩 새어나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라스베이거스의 도박장에 앉아 판돈이 큰 텍사스 홀덤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 패는 에이스 원페어, 즉 최고의 패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흥분해서 상대방에게 패를 뒤집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칩을 만지작거리며 맞은편 사람에게 야, 내 패가 너무 좋네. 다음 판에는 올인을 할 테니 다들 조심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가진 돈을 모두 잃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바보 취급을 받으며 도박장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이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곧 이익의 원천이자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쥔 사람이 테이블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은 도마 위의 생선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 세계는 텍사스 홀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도박판입니다. 이 거대하고 끝없는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매일 직장 동료, 경쟁자, 심지어는 친척과 친구들과도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테이블 위에서는 다들 패를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 생활로 돌아오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창업 계획이나 막 받은 연말 보너스를 쥐고 있을 때, 혹은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할 때 여러분은 확성기를 들고 전 세계에 방송하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소셜미디어에 영수증을 올리고 술자리에서 내년의 거창한 목표를 떠벌리며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집안의 부끄러운 일까지 낱낱이 파헤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삶을 공유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연결을 구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나 찰리 먼거 같은 관찰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단지 유치한 것을 넘어 극도로 어리석은 자산 유출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찌를 무기를 남의 손에 직접 쥐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가져야 할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이죠. 이쯤에서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더해서 후회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목표를 너무 일찍 드러냈다가 중도에 포기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에 잠시 머무르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내면을 탐구하고 스스로의 심리적 방어벽을 구축하겠다고 결심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저는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흔적을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창하게 적을 필요도 없이 그저 침묵 유지라는 4글자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보내는 강력한 자기 암시가 될 것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이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환하는 것은 값싼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생존의 지혜입니다. 자, 다시 방금 전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비밀을 지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걸까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끈끈하게 묶인 부족 사회에서 살았고 정보의 교환은 곧 생존 자원의 공유를 의미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과일 숲을 발견했을 때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알리는 것이 명성과 지위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과 피드백을 갈망하는 기계로 설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밀을 입 밖으로 꺼내거나 인터넷에 셀카를 올렸을 때 남들이 누르는 좋아요나 댓글을 보거나 친구들의 감탄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즉각적이고 값싼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쾌감은 너무나 달콤해서 단 몇 초의 짜릿함을 위해 가장 귀중한 사생활이라는 자산을 기꺼이 팔아넘기게 만듭니다. 찰리 먼거의 오판 심리학 목록에 따르면 이것은 박탈에 대한 초강력 반응 경향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경향이 뒤섞인 결과입니다. 무리해서 잊혀지는 것이 두렵고 눈에 띄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발가벗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 혹은 현대사회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본능을 거스르는 특성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한 척의 잠수함처럼 살아갑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위협은 어뢰의 개수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깊은 바닷속을 소리 없이 항해하며 그 깊이를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표가 누구인지, 탄약고에 무엇이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뢰를 발사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그 순간 해수면에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나서야 상대방은 비로소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정보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내는 이 공포감과 신비감이 바로 그들의 가장 견고한 방어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핵심 조언은 듣기에 조금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입을 꿰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입을 다물라는 것이 벙어리가 되라거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입을 다무는 것은 고도의 전략적 침묵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사생활을 자산 부채 상태 표상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으로 여기고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인생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멈추십시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최고의 경멸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있어서 뱃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무덤 속에 가져갈지언정 절대 남에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와 안전, 나아가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첫 번째 금기사항이자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가장 쉽게 밟는 지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면에서 절대 남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다음 계획을 말하지 마십시오. 매년 1월 1일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해는 10kg을 빼겠다, 올해는 책 50권을 읽겠다, 올해는 퇴사하고 창업해서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되겠다라고 맹세합니까? 그 아래 댓글창에는 와, 멋지다, 파이팅, 널 응원할게 같은 환호가 가득합니다. 이런 분위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말이 되어 그 사람들의 피드를 다시 들여다보면 99%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10kg의 살은 여전히 몸에 붙어 있고 50권의 책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이며 그 창업 계획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지 오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너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매우 유명한 현상입니다. 2009년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자 피터 코리처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뇌에서 대체적 만족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아주 교활합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야망 있다, 생각이 깊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며 마치 내가 이미 이 일을 해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입니다. 뇌는 임무가 끝났다고 착각하고 원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써야 할 불안감과 추진력을 즉각 거두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쾌감을 미리 가불에 쓴 것입니다. 마치 일도 하기 전에 월급을 미리 받아서 흥청망청 써버린 것과 같습니다. 진짜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려야 할 때, 밤을 새워 코딩을 해야 할 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실행 과정을 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동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왜 사서 고생을 해? 난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박수를 다 받았는데 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의 함정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을 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내부의 심리적 메커니즘 외에도 외부 환경 역시 치명적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나 순진하게도 자신이 꿈을 품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진심으로 축복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토록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에서 자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진은 곧 다른 누군가의 탈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성공은
다른 누군가의 무능함을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계획을 거창하게 떠벌릴 때 그것은 사실 스스로 관역을 세우는 꼴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경쟁자들을 깨우는 것이며 원래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마저 경계하게 만들고 심지어 방해할 방법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개 바구니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개를 잡는 사람들이 왜 바구니에 뚜껑을 덮지 않는지 아십니까? 개 한 마리가 입구 밖으로 기어오르려고 하면 밑에 있는 개들이 길을 쓰고 그놈을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려두고 혼자 탈출하는 꼴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잠수함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바닷속을 소리 없이 항해하십시오. 어둠을 견디고 고독을 견디며 박수 쳐주는 이 하나 없는 정막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목표를 뜨겁게 달아오른 연탄재처럼 뱃속으로 꿀꺽 삼키고 아직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감과 그 타는 듯한 열기를 체내에 고스란히 남겨두십시오. 이 고통은 아주 귀중한 연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페라리를 몰고 나타나거나 하버드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 자체가 가장 큰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쏟아지는 박수만이 진짜이며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거나 반대로 투자에 실패해서 큰 돈을 잃었다고 칩시다. 이것은 또 다른 거대한 지뢰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금기입니다.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친척이나 절친한 친구에게조차 여러분의 진짜 재무 상태를 밝히지 마십시오. 인생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가장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차고 넘치든 아니면 주머니가 텅 비어 있든 구체적인 숫자를 입 밖에 내는 것은 극도로 유치한 자살 행위입니다. 먼저 부를 과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시대에는 돈을 벌었으면 화려하게 금이안 향해서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심리는 아주 흔하지만 찰리 먼거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추악한 본능인 질투를 촉발할 뿐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질투는 7대 죄악 중에서도 당신에게 단 한 줌의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유일한 죄악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폭음이나 색욕은 적어도 순간의 쾌감이라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질투는 오직 고통과 증오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나 올해 수억 원 벌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겉으로는 우와 축하해, 부자 됐으니 우리 잊지 마라고 하겠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독소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체 왜 내가 쟤보다 멍청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닌데 이타. 심지어 학창시절에는 내가 쟤보다 성적도 좋았는데 왜 부자가 된 건 내가 아니라 쟤지라고 말입니다. 한번 이런 심리가 생겨나면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변질됩니다. 과거에 순수했던 우정은 보이지 않는 물밑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더 끔찍한 것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유인 구조를 통째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개념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한 덩어리의 기름진 고기로 인식하는 순간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금융상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당신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까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며 굶주린 늑대떼를 불러들인 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시험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척하는 건 어떤가요? 사람들에게 빚더미에 앉았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면 동정표도 얻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저기 자신의 가난과 궁핍함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사실상 자신의 사회적 신용 등급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입니다. 이 사회는 매우 속물적입니다. 마태 효과에 따라 돌아가는 세상이죠. 은행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기회는 기회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밑바닥 패를 까 뒤집고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여러분의 이마에는 나는 마이너스 자산이다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과 협력하려던 사람들은 투자를 철회할 것입니다. 원래 승진시켜주려던 상사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당신을 슬금슬금 피할 것입니다. 재수없는 기운이 옮겨붙을까봐 혹은 당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입을 뗄까봐 두려워서 말이죠. 그러니 돈이 있든 없든
입을 다무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전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모호함입니다. 안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럭저럭 잘 살고 있고 품위 있고 여유로우며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진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늠할 수 없게 만드십시오. 설령 자산이 수백억 원이라 해도 몸을 낮추고 평범한 차를 몰며 편안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으십시오. 설령 당장 형편이 어렵더라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을 깔끔하게 단장하십시오. 이러한 모호함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도마 위의 생선처럼 만만하게 보이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쓸모없이 버려진 패로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안정거리와 긴장감을 유지해야만 사교의 장에서 여유롭고 능수능란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안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이지 결코 거칠애를 위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없이 불안한 밤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고객에게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을 주는 것이지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는 뱃속에 깊이 묻어두십시오.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보십시오. 단지 계획과 돈,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 삶의 80%에 달하는 번뇌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돈 말고도 많은 약점이 존재합니다. 가정의 불화, 성격의 결함, 과거에 저지른 실수, 심지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깊은 원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남에게 말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고 하소연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금기입니다. 여러분의 존엄성과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절대로 집안의 치부나 자신의 약점을 외부에 흘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압박감이 극에 달하는 중년의 나이에 술자리에서 몇 잔 들어가면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를 붙잡고 신세 한탄을 시작합니다. 내 아내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 매일 나랑 싸우려고만 들어. 우리 집 그 골칫덩이 자식놈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다니까. 애성적도 바닥을 치고 나는 요즘 불안해서 잠도 못 자.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 당신은 콧물 눈물 쏙 빼며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하면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자신의 진솔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게임 이론에서는 이런 행동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칼자루 넘겨주기입니다. 당신은 일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아주 날카로운 비수의 손잡이를 상대방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칼날은 당신의 목을 향하게 둔 채로 말이죠. 이 세상은 잔혹합니다.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문명이라는 껍데기는 사실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쟁자, 직장에서의 앙숙, 심지어 겉보기에 호의적인 지인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악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거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남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 정보는 고스란히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먼 훗날 어느 날 여러분 사이에 이익 충돌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같은 승진 자리를 놓고 다투거나 중요한 거래를 두고 경쟁할 때 이 정보는 당신을 공격하는 탄약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정확하게 당신의 아픈 곳을 찔러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며 상사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 부장이 요즘 정신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답니다. 집안 꼴도 엉망이라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이 순간 입을 잘못 놀린 탓에 원래 당신 것이었던 기회가 어이없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치열한 콜로세움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남들 눈에는 그저 식후의 가십거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다면 돈을 지불하고 전문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성당에 가서 신부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굳건한 직업적 윤리가 존재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계약과 돈 위에 세워진 비밀 유지 관계만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알량한 인지상정에 기대어 비밀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으며 그 승률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네 번째 금기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절대로 당신의 원한을 여기저기 떠벌리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쉴 새 없이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늘 당부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 말종이 진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돈을 떼먹고 당신의 마음을 배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야. 우리 사장은 멍청이야. 내 전 애인은 쓰레기야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선 이런 행동은 당신의 개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온몸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하루 종일 불평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너지는 전염되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이 쓰레기차처럼 여기저기 원망을 쏟아부을 때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정말 그릇이 작네. 같이 지내기 피곤하겠어. 멀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소연을 통해 동정심을 얻고 내 편을 만들려던 원래 의도와는 달리 결국 자신을 혐오스러운 패배자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마저 멀어지게 만듭니다. 둘째로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부메랑 효과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내뱉은 험담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살이 붙고 과장되어 원래 했던 말보다 10배는 더 지독한 말로 변질될 것이 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장님이 좀 깜빡깜빡하시네라고 가볍게 불평했던 말이 사장의 귀에 들어갈 때는 네가 사장이 치매에 걸려서 회사가 곧 망할 거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복수하기는커녕 분노만 부추겨서 스스로 훨씬 더 강력한 적을 만들고 무자비한 보복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극도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찰리 먼거의 인생 철학에 따르면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2글자, 바로 무시입니다. 회계사가 떼인 돈을 단호하게 장부에서 지워버리듯 미련 없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십시오. 언급하지도 말고 관심을 갖지도 마십시오. 그가 당신의 주의력을 갉아먹을 자격조차 철저히 박탈해버리십시오. 알다시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뼛속 깊이 원한을 품고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해댄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여전히 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의 노예인 셈이죠. 당신이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가운 침묵이야말로 적에 대한 가장 위대한 경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고통을 집어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억울함, 가정의 파탄, 타인의 배신을 모두 깨진 유리조각처럼 입안으로 털어넣고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강력한 위산, 즉 마음의 소화 능력으로 그것들을 모두 녹여냅니다. 그런 다음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문을 나서서 계속해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내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상황을 다룬 셈입니다. 미래의 계획을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재산을 말하지 마십시오. 집안의 치부를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속 원한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 최고의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논리, 즉 유인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보는 남에게 발설하는 순간 둘 사이의 이해관계를 순식간에 뒤바꿔 놓고 든든한 아군을 철천지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5번째 금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지뢰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했는지 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대부분 당신이 이 지뢰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기는 바로 상대방의 유인구조를 바꿔버릴 핵심 정보를 절대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말은 내뱉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순식간에 역전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거대한 이익 앞에서는 무의식적인 저울추가 기울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팽고 손해를 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아주 좋은 승진 기회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해외 파견 프로젝트를 남들보다 먼저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첫 반응은 아마 친한 동료를 찾아가 비밀을 공유하는 것일 겁니다. 김대리,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나 그 프로젝트 지원할 거거든? 그거 기회가 아주 좋아 보이던데 너도 한번 눈여겨봐. 당신은 이것이 의리이고 형제를 한 식구로 챙기는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게임 이론에서 이것은 스스로 적을 만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꺼낸 순간
그의 유인 구조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 1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당신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직후 그의 뇌 속에 있는 계산기는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 정말 괜찮네. 만약 저 친구가 가면 나는 기회가 없어지잖아? 지금 내 경력이 쟤한테 밀릴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지? 그래서 원래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그가 순식간에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잠재적 경쟁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승산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흘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사 앞에서 은연중에 당신을 깎아내릴지도 모릅니다. 그가 천하의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심각하게 저평가된 주식이나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확실한 차익 거래 기회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만약 이것을 친구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가 당신의 말을 듣고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어 사들인다면 매입 단가가 올라가 당신이 먹을 파이, 즉 이윤의 공간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주식을 샀다가 돈을 잃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는 결코 변덕스러운 시장 탓을 하지 않고 당신 탓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조언을 해줬다며 평생을 원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번다면 10중 8구 자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오히려 당신이 더 많이 번 것을 뼈저리게 질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려 들지 말고 함부로 유혹하지도 마십시오. 거대한 고깃덩어리를 남의 코앞에 들이밀면서 그 사람이 성인군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일이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간에 모든 것이 끝맺음을 맺고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철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안전한 비밀이란 무덤 속으로 가져간 비밀뿐입니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살벌한 직장 내 경쟁에서 정보의 격차야말로 당신이 가진 유일한 패이자 모든 협상 카드입니다. 그 좋은 패를 당신의 소매 속에 깊숙이 숨겨두십시오. 그리고 카드를 던지는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들이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당황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자의 타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6번째 금기이자 오늘의 마지막 금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개인 보안과 관련된 핵심 세부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비밀번호 설정 습관, 구체적인 동선, 집안에 귀중품을 두는 위치, 심지어는 일상적인 생활 패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날의 소셜 네트워크는 끔찍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놉티콘, 즉 원형 감옥과도 같아서 우리는 그 속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족쇄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드디어 비자 받았다. 티켓 발권 완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은 텅 비고 우리 가족은 유럽으로 보름 동안 여행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혹은 댓글창에 무심코 이렇게 적기도 하죠. 아휴,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모든 비밀번호를 딸 생일로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짓은 범죄자들에게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우리 집 뒤가 뻥 뚫려 있어요. 제 방어망에 치명적인 구멍이 났으니 어서 와서 절 공격하세요라고 확성기에 대고 외치는 꼴입니다. 이 무서운 빅데이터 시대에는 파편화된 정보 조각들을 모아 한 사람의 완벽한 몽타주를 그려내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사이버 해커든 현실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든 그들은 당신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인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레 올린 비행기 탑승권의 바코드에는 당신의 모든 핵심 개인정보가 낱낱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랑삼아 찍어 올린 고급 저택사진 배경의 랜드마크는 당신의 정확한 주소를 폭로할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자지만 집안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으며 자신의 구체적인 일정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납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엄격하고 철저한 규칙입니다. 자신의 삶에 충분한 안전 마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령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세부사항에 있어서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굳게 닫힌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만들어 살아갑니다. 외부 사람들은 오직 그에게 입력된 것과 출력된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성과를 냈으며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블랙박스 내부의 은밀한 구조는 영원히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상태를 단단히 유지하는 것만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큰 안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강력한 6가지 금기입니다. 첫째, 미래의 계획. 둘째, 진짜 자산의 규모. 셋째, 가정의 치부와 약점. 넷째, 타인을 향한 원한. 다섯째, 이해관계가 뒤바뀔 핵심 정보. 여섯째, 생존과 직결된 보안상의 세부 비밀. 이 6가지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 목록에서 영구적으로 지워버리십시오. 이쯤 되면 아마 어떤 분들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며 공포를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나발님, 만약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외로운 괴짜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저의 존재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진리이자 오늘 이 시간의 핵심 영혼입니다. 고독은 오직 강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학파 중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람의 내면을 웅장한 성에 비유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성에 굳게 닫힌 정문은 언제나 잠겨 있어야 하며 오직 이성과 지혜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지나가는 행인이 당신의 보물을 마음대로 훔쳐보게 하고 거지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게 하며 도둑이 제 집 드나들듯 하게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은 더 이상 성으로서의 위대한 존엄을 잃고 한낱 악취 나는 공중 화장실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다 못해 아예 튼튼한 성벽마저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기쁨과 슬픔, 심지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알량한 깨달음마저 소셜미디어라는 진열장에 전시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구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 한 번을 구걸하고 값싼 좋아요 몇 개를 구걸하며 나는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그 거짓된 안정감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찮은 존재감이라 부르며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와 위대한 철학자들의 눈에 그것은 그저 귀한 생명 에너지를 허공에 흩뿌리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침묵은 금이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비유가 아니라 엄격한 물리학 법칙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철저히 보존의 법칙을 따릅니다. 매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남들과 수다를 떨며 불평을 늘어놓고 자기를 과시하고 오해를 구차하게 해명하느라 바쁠 때 당신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바깥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깊이 사색하고 맹렬하게 행동하고 위대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쓰여야 할 귀중한 에너지를 아무 의미 없는 물거품 같은 일에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굳게 입을 다물기 시작할 때, 그 쉴 새 없는 지적임을 완전히 멈출 때, 외부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그만둘 때, 그리고 타인의 값싼 인정을 구걸하는 짓을 멈출 때, 비로소 거대하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체내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더 이상 텅 빈 인터넷 가상 공간으로 흩어지지 않고 당신의 뇌로 단호한 행동으로 그리고 더 넓고 깊은 시야를 향해 힘차게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압력이 꽉 찬 압력솥과 같습니다. 솥을 철저하게 밀봉해야만 내부의 압력과 열기가 짧은 시간 안에 최고점에 도달하여 딱딱한 생쌀을 익혀 맛있는 밥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솥뚜껑을 열어젖히며 남들에게 이것 봐, 내 밥이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지 구경 좀 해라고 떠들어댄다면 그 밥은 영원히 설익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정한 희소성은 곧 최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앞다투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할 때 구석에 앉아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말없이 침묵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의 깊은 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어떤 패가 쥐어져 있는지, 그가 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단계로 어떤 치명적인 수를 둘지 당신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주변 사람들의 깊은 경외심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히 당신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함부로 무시하거나 짓밟지도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강력한 존재에 대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음소거 모드로 전환해 보십시오. 광대가 되어 무대 위에서 얄팍하게 연기하려 하지 말고
차분히 엎드린 잠복자가 되어 세상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큰 돈을 벌어 마음속에 꽃이 만발할 정도로 미치도록 기쁘다 해도 소셜미디어에 제발 자랑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혼자 최고급 와인이나 좋은 술을 한 병 사서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기분 좋게 취한 상태에서 오롯이 당신만이 아는 그 짜릿한 성취감을 만끽하십시오. 이런 은밀한 즐거움이 남들이 영혼 없이 눌러주는 수백 개의 좋아요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참을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도 사람들을 찾아가 구차하게 하소연하지 말고 소셜미디어에 분노의 욕설을 올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5km를 땀 흘려 뛰면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두 발의 강력한 잼박질 에너지로 승화시키십시오. 아니면 아주 심오하고 고전적인 책을 펼쳐들고 지혜의 끝없는 바닷속에서 당신의 고통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묵묵히 소화하는 법을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강인한 위산으로 그 고통을 완전히 녹여내어 내일을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명언처럼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수 쳐주는 관객 없는 적막한 나날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남이 써준 뻔한 대본 속에서 연기하는 엉터리 삼류 배우로 비참하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이 깊은 고요함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영화의 진짜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이상의 쓰레기 같은 소음을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무거운 비밀을 가슴 깊이 품을 줄 아는 단단한 내공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고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즐길 줄 아는 빛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입은 굳게 다물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어둠을 뚫고 훌쩍 자라나는 경이로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는 비록 작고 미약하게 들릴지라도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렬한 울림을 당신의 삶에 선사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은 마음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큰 울림을 주었다면, 그래서 단 한마디의 쓸데없는 말이라도 줄이고 여러분만의 강력한 비장의 카드를 아껴두기로 결연히 마음먹으셨다면 부디 이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굳은 맹세를 남겨주십시오. 그저 침묵 유지라는 네 글자만 덤덤히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조용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부의 철학과 인생의 깊은 지혜에 대한 더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해석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작은 알림 설정 종을 켜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얄팍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가장 깊은 밑바닥에 숨겨진 변하지 않는 진실만을 집요하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